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자체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현재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이 한 2년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극복이 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상담 조직에 관해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뭐 여성 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만은 남성 건설회사의 조직 문화에서 30년 넘게 이렇게 길들여 온 사람이 여성들은 좀 섬세하잖아요. 섬세한 면에서 좋지만은 또 과단성 있는 결정 그런 거는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처럼 조직이나 과업 관리나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탁탁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적질을 하고 충고를 하다 보면은 그쪽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뭐 처음에는 대표이사도 하고 뭐 임원해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니까는 뭐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는 거는 채용 시의 변명이고, 어떻든 채용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면은 내 말을 잘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데 이제 한 3, 4년이 이제 걸린 거죠. 그래도 센터에서 10년 이상을 상담사를 한 거는 그래도 크게 눈밖에 안 났으니까는 그대로 이제 할 수가는 있었겠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상담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상담 스트레스는 사실상 좋은 일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은 좋은 일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 힘든 것, 이러는 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두운 면을 항상 이렇게 느끼고 같이 공감을 해야 돼요. 상담사는 그러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자기와 같은 그런 정서를 느끼는가 하는 거를 간을 봐요.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나를 잘 이해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온갖 이 정리를 가지고 다 그 상황에 몰입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피로가 빨리 와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부모를 이제 불러서 부모 상담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럼 부모 상담은 결국 부부 관계도 또 문제가 있어요. 시대가구의 문제가 있는 거고. 부모가 문제가 이제 크다 할 때는 이제 부부 상담을 또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성적이라기보다는 좀 인생에 있어서의 그 어두운 면들을 갖다가 이렇게 훑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디 좀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은 그걸 해가지고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간혹은 상담사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리고 세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경험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벌면은 많이 저축이 되고 적게 벌면은 적게 저축된다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생활의 질이 다르지만 저축하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받는 수입에 걸맞게 행동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사실상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급쟁이는 사실상 애들 이제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또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빈털털이에요.
단 그래서 남는 거는 집밖에 안 남고 퇴직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저축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사실상 세러리맨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뿐 세러리맨은 똑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행스럽게 한번 그 전무와 한번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회장님이 이렇게 계열사로 뺐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대륜 ENS라는 가스회사고 그때는 한진 도시가스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이렇게 보낼 때 가있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노조에서 반대를 했어요. 낙하산 인사라고. 회장이 보내는 사람들은 받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정에 떴어요. 이쪽은 퇴직 처리를 해버린 거고 그쪽에서는 입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공정에 떠버렸어요. 그 당시에 실업급여도 저도 받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연금보험을 3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면은 정말 빈털털이다. 그래서 일단 보험에 들자. 근데 이제 뭐 회장님의 뭐 지시로 가게 되니까 그 회사에 못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지를 안 했습니다. 조금 이제 지연될 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 그 사장을 불러서 막 호통을 치고 또 인사 담당자가 와가지고 본부장님 노조위원장을 한번 만나서 한번 뭐 술 대접도 하고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허심탄회하고 내가 뭐 관리본부장으로 간다고 해서 노조 탄압하러 온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동조합에서 철회를 했죠.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노후를 재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보험에 드러나가지고 지금 또 그 덕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상담을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요. 일단 상담 지금 책이 지금 면접에 베스트셀러 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제 1급 이제 필기 책이 이제 나오면은 그것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다른 이제 상담과 관련돼 있는 어떤 책도 좀 쓰고 싶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싶고요. 또 뭐 꿈이지만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상담센터를 좀 잘 나가는 상담센터 뭐 이렇게 그냥 유튜브도 좀 전파도 타고 또 방송사에서 좀 부르면은 상담센터가 돈을 잘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하는 거를 일단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퇴직을 앞둔 분들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급여 수준, 대우는 깡그리 잊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 있는 일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한테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제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상담사로 됐다니까 다른 분들도 뭐 건설사에서 상담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는 일반적인 분들이라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일을 일단 좀 찾아라. 그 관련돼 있는 일과 관계되는 자격증이 있으면은 퇴직 전에 빨리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설에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그 방면에 그냥 무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경험을 2, 3년 동안 해서 그 분야의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든 뭐 퇴직이라는 거는 나이를 먹으면은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좀 마음 느긋하게 먹으면서 단단히 따질 것 따져가면서 준비를 하시라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일단은 사실상 새로운 제 인생, 제2의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과 회의감을 가져다 주는 직업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떻든 제2의 인생, 앞으로 100세 시대에 접어든다면은 내가 60세 이후의 먼 미래를 보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등을 비빌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을 때 퇴직을 염두에 두고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퇴직 전에 꼭 그 방향을 꼭 좀 잡으시라 하는 것이 저희 또 어떤 바람이고 부탁입니다.